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체육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전국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의 손으로 진행되는 행정조직이 서울시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청년자치정부 김영경 청년청장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청장 김연경입니다. 네, 청장 하니까 뭔가 높아 보이네요. 네, 아, 대단합니다. 지금 이 조직도를 보니까 시장 바로 밑에요. 네. 시장 직속 기구입니다. 네. 그렇군요. 청년자치정부라는 게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처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그 진짜 맨 밑단부터 위에까지 다 청년들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네. 어쨌든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네.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청년이 아닌 분들도 있는데 네. 주로 구성원들이 청년이기는 한 거죠. 청장님은 청년이세요? 저는 이제 약간 심정적 청년에 가깝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청년이 뭐예요? 어디 몇 살까지 청년이에요? 예,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를 주로 청년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조금 포괄적으로는 뭐 만 39세인 곳도 있고요. 예, 이렇게 조금 유동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 왜 해요? 저도 궁금한데요. 네. 진짜 나 항상 궁금해. 이 사람들은 이거 왜 해요? 취업에 좀 도움이 되나요 혹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답답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에? 정의감에 그 어떤 그 세력화된 그런 조직들이 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좀 세력화되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자치정부를 만들고 하지 않았겠죠. 네, 세력화가 되어 있지 않고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목소리를 모아보려고 서울시가 이제 이렇게까지 엄청난 기획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의 이제 약간 뭐 직업 분포도 나이 분포도로 따져보면 대학생보다는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 훨씬 비율이 높았어요. 약간 정말 약간 이 뭐랄까 오지랖을 부리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어디 가서 부릴 데가 없는 거죠. 근데 멋있어. 마침 이 플랫폼을 알게 되고 와. 그래서 뭐 우리 동네에 뭐 가로등이 왜 불이 안 들어오냐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가 이제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저상 버스가 너무 불규칙하게 와서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까지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이 공간에 와서 하거든요. 청년들한테 이렇게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혹시 그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라고 하는 정책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청년 수당. 예. 제가 이제 요 자치정부를 출범하게 된 이유에서 수당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청년수당 사업이 청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정책인데 네. 이걸 실제로 만들어냈던 제안했던 분들이 바로 청년 당사자분들이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2015년도에 직접 이 정책을 제안했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 해서 16년도부터 19년까지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이런 성과들을 가지고 네. 청년 정책은 누구보다 청년 당사자를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올해 이제 청년 자치정부라고 하는 걸 조금 출범을 시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네. 자, 딴지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딴지만 거는 사람이 빈정 확산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민정상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네, 많아요. 많아요. 네. 네. 그 청년청이라고 네. 따로 만들 것 같으면 네. 노년청은 왜 없고 육아청은 왜 없고 장애인청, 저소득청 각 청마다 다 있을 만하죠. 이 와중에 여성청은 쓱 빼네 또. 야 확실히 남충입니다. 남청. 그래서 아니 굳이 왜 청년청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네. 다른 뭐 여러 분야들이 있을 텐데 따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의 고민은 청년청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네. 뭐 청년청이 잘 돼서 노인청도 만들어질 수 있고 여성청도 만들어질 수 있고 저는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거나 기존에 조금 이렇게 제도 안에서 많이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을 위한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된 조직들이 저는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청년청이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뭐 선도적인 역할, 좋은 사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이 조직은 공무원이에요? 약간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소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정 참여 기구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받아서 실행하는 행정부, 집행부 기능을 하는 곳이 청년청이다. 그래서 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다 합쳐서 부르는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청장님은
학창 시절에 학생회장 출신이십니까? 아니 학생회장은 안 했지만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 학생회장에 이런 누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워딩들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 많이 쓰시네. 목소리나 어떤 그 몰입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생회장. 그런 걸 아신다는 건 진행자님도 혹시 같은 아니 그런 사람들 피해 다녔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네, 좀 네.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네네.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청년들의 삶은 과연 어떤지 올해 좀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해서 제가 좀 5개년 계획을 좀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게 지금 중점 과제인데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시가 그런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오면서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최초로 일자리 정책을 넘어서 청년을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을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청년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된다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조금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정책들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활동, 오프라인 활동을 올해 좀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지금 펼치는 걸 계획을 좀 두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럼 돈도 많이 좀 들어가겠네요. 예산도. 그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이제 자율예산제라고 해서 그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예산 편성 권한이 있어요. 그거를 일부 이양을 했어요. 청년들에게. 그래서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제도 발굴하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또 그걸 편성해보는 이런 권한을 이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거든요. 뭐가 많이 준비돼 있네. 네, 저희가 이제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가 있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어요. 아이고 참 믿고 맡기라고. 야 500억이다. 아이고 참 500억이야. 잘 돼 있어 지금. 그 청년청이 어떤 뭐 정책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는 정말 그냥 지원 외에는 예산 지원 외에는 입김 같은 거를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됩니까? 작년까지는 청년의회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의회에서 어쨌든 나오는 정책 과제들은 저희가 그것이 행정 입장에서는 약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못하겠다는 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온 제안은 무조건 사업으로 실행을 했어요. 네, 그랬던 지난 몇 년간의 이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당위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네. 원래 어떤 뭐 서울시장을 우리가 뽑잖아요. 그러면 그 서울시장의 어떤 뭐 정책들을 갖고 뭐 4년 지나서 한번 우리가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심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 청년들 니네들이 하라고 그래서 예산까지 다 짠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좀 책임을 완전히 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껴나가려는 건 아닌가. 에이 책임은 다 지지 아무리 그래도. 그럴까? 그럼 잘 되면은 결국은 그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거 다 먹는 거고 잘못되면 본인이 또 책임지는 거죠. 네, 지난 3월 31일에 저희가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박원순 시장님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위촉사로 시민위원들 989명을 위촉하면서 위촉사로 얘기한 게 여러분들은 마음껏 해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확약을 하셨기 때문에 지키시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아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당연히 그 뭐 김연경 청장님이 책임 다 쓰고 이렇게 어디 가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걱정돼서. 제가 책임져야죠. 하시면서 네.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거 있습니까? 공감 문제가 가장 크기는 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그래도 989명의 오프라인 위원들이 위촉이 됐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해야 이제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빠르게 찾는 것.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시청 주변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총무과에서 듣고 계시겠죠? 시청 주변에 네. 공무원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이 청년 자치정부에서 나와서 실현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뭐 실현 가능할 단계까지 온 그런 정책도 있습니까? 그 취업 날개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취업 날개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청년들이 워낙 요즘은 면접을 보러 다니다 우리 보면 했잖아. 뭘 응이야. 엊그저께 했는데. 취업 날개 서비스. 날개. 그 면접 정장 대여해드리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여기서 청년 당사자들이 제안을 했는데 면접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면접 정장 그때 대여해주라. 공무원분들은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었어? 나도 그렇게 알고 지금은 있는데. 부서 사업화 된 지 오래됐으니까 네. 최초의 일을 잘 모르시면 그러실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좋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괜찮다니까. 자꾸 싫어해. 이런 게 필요해. 공무원들이 이거 디테일을 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청년들 정책은 청년들이 제일 잘한다고. 청년 자치정부에 나도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디에 전화하거나 어디에 찾아보면 돼요?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예,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예예. 네. 거기 가면 이제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예. 나이 제한만 있다는 거죠. 예. 39세까지. 네네. 만 19세에서 만 39세.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청년자치부의 목표나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뭐 지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기보다 저희가 한 5월, 6월경이 되면 아마 2차 청년 시민회의가 열릴 거예요. 네. 이쯤 되면 청년들이 어떤 정책 제안 과제를 얘기하고 싶은지 윤곽이 대략 나올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만들 수 있게 적극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정책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게 지금 상반기에는 좀 중요한 미션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연경 학생회 누나 앉으시고 서울특별시 청년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